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효자 모양새 하는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뒤통수를 한 대 맞게 되었다는 사연입니다. 역시 사람은 평소의 행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호랑말코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다행히 여자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시어머니와 제 속을 미친 듯이 긁어댔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온다고 핏줄만 아니면 당장 내쫓고 싶을 정도라고 하실 정도였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며느리만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는 죄인이 되셨었고요. 저는 그러시지 말라고 제 인생 제가 꼬은 것이고 제 팔자인데 그리고 잘못은 남편이 하는 건데 왜 어머니가 제게 미안해 하셔야 하는 것이냐고 했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제게 너무 죄스럽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남편에게 들들 볶이셨었거든요. 남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일에 기웃거린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능력도 없는데 게다가 귀까지 얇아서 이게 잘 된다고 하더라. 이게 대박이 난다고 하더라 하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는 저와 시어머니를 들들 볶습니다. 남편이 제일 크게 돈을 날린 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완전 기계식으로 만드는 도축 사업장이었었는데 뭐 광우병 터지고 홀라당 다 해먹었고 동업자라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튀고 그 사람을 잡겠다 어쩌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금방 잡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찌나 숨바꼭질을 잘하는지 잡히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엔 또 한 사람을 만나서 수정사업을 해보겠다. 그 돌멩이가 금덩이 같은 값어치를 가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 역시 날리고 말았습니다. 주식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얼토당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왜 계속 지원을 해 주었냐? 남편이 벌벌 깁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제 앞에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남편 욕을 하시긴 했었지만 남편의 응석을 다 받아주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왜냐면 남편을 늦게 얻으신 것도 있었고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렸을 때 유독 몸이 약해서 누워있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늙은 여자의 몸에서 나와서 당신 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엄마니까 충분히 그리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고 돌아다니면 남편이 신이 나서 다녔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냥 그 모습에 흐뭇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였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남편이 흥분을 해서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을 때마다 말없이 내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 사업 자금이 남편에게 배정된 금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사업 자금을 가져갈 때마다 다 기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딱 남편의 몫으로 시어머니 재산 중 생각해 놓은 금액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감을 해 나가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남편이란 사람도 돈을 좀 날렸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남편은 끝없이 질주를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똑똑한 양반이라 당연히 당신 안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꺼내주실 분이 아닐 텐데 분명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실 양반인데 남편은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갔었죠. 자기가 날리는 그 돈이 자기 몫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대요. 계속 받다가 문을 두드렸을 때 응당 돈을 내어주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남편이었었는데 이제 네가 가져가야 할 돈 네가 다 썼다라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듣고 더 이상 너에게 줄 돈이 없다라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을 하니
남편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는 거였습니다. 돈을 안 주겠다고 버티는 시어머니, 돈을 달라고 하는 남편. 팽팽하게 맞섰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지가 그동안 땅바닥에 버린 돈이 얼만데, 그리고 돈을 가져간 후 한 번도 좋은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면서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다녀. 이 사람하고 10년 이상 산 저인데도 남편의 그런 모습 처음 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지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고. 지금 남아있는 돈들은 이제 며느리 몫이고 손주들 몫이라고. 그리고 이 늙은 노인네 언제까지 살게 될진 모르겠지만 나도 죽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너는 애미 말을 허투루 들은 거야? 왜 지금 와서 모른 척이야? 나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네가 얼토당토한 말을 하면서 가져갈 때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어차피 네 몫을 내어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번에 꼭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이야. 그 말 나 한두 번 한 거 아닌데. 설마 못 들었다고 몰랐다고 말하면 넌 사람도 아니지. 이제 너한테 줄 돈 없어. 이거 며느리 몫이고 우리 손주들 몫이야. 너는 너의 몫을 다 써버렸다고. 애미 돈이 다 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며느린 자식 아니니?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네 몫 다 가져갔으면서 또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 엄마 돈 없어. 이제 너한테 줄 돈은 없다고. 남편은 떼구르르 굴러가면서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고 돈 안 주면 확 죽어버릴 거라고. 이번엔 정말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자기 앞길을 막는 거냐고 난리통을 피웠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꼼짝도 안 하셨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나 아들이잖아. 이번엔 된다니까 엄마. 이번에 정말 잘 돼서 아들 노릇도 하고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나도 효자노릇 한번 하게. 딱 한 번만 도와줘라. 그리고 엄마 좋은 것도 엄청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거잖아. 엄마 빨리 안 죽어. 뭐 엄마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운동도 엄청 하고 나보다 더 건강하면서 나중에 엄마는 나랑 한날 한시에 죽을 거야. 그 정도로 엄마 오래 살 거라고. 엄마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만일 엄마가 나 안 도와주면 나 앞으로 엄마 안 볼 거야. 아들 잃어버리는 건데 그 상황까지 가게 하고 싶어? 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엄마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나 정말 엄마 안 본다. 나 정말 엄마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정말 그래도 돼?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알면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실 거다. 아,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진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셨을 텐데. 엄마 정말 미워. 울기도 하고 떼도 써보고 엄마 엄마 하면서 아양도 떨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라는 수단까지 써봤지만 시어머니에게 철없는 놈이라는 욕만 들었을 뿐이었죠. 제 남편이지만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 건강하시니까 오래 살 테니 먹고 살 돈을 내놓으라뇨.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을 테니 걱정 말라니. 이런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 정도니까 시어머니가 제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제게 이혼 이야기까지 하셨던 것이었죠. 아이들은 커가는데 아비가 제 노릇을 못하니 혹시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당신은 미호나 고호나 엄마와 아들이라는 인연을 맺은 경우라 어쩔 수 없지만 저라도 팔자 덜 꼬고 마음 편하게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저도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자식을 둘이나 낳았는데 말이죠. 암튼 시어머니가 단호한 남편은 제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매일 들들 볶였지만 사실 제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 몫으로 돈을 배정해 놓았다고 하니
그 돈을 빼돌려서 자기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참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쩜 저리 넉나간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건지. 그러다가 남편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굳건하게 남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시어머니가 기력 없사 하자 갑자기 남편이 철이 드는 거였습니다. 항상 엄마 엄마 하면서 어리광만 부리던 남편이 살뜰하게 어머니를 챙기고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무리 호랑말코 같고 철이 없는 사람이긴 해도 뒤에서 호박씨를 깔 만큼 인성이 엉망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산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해주고 어린아이처럼 시어머니에게 나에게 의지했었던 것인데 그래도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산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남편 서재방 문이 빼꼼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엄마 라고 부르면서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철은 없어도 속은 엄청 여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단순했었고요. 악한 마음이라고는 1도 없었으니 그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말에 팔랑팔랑 다니면서 끌려다녔던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시어머니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었으면 되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너무 대단한 효자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아서 시어머니에게 다 하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는데 제게도 자기처럼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기가 차게 말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시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었는진 다 잊은 채로 말이죠. 그래도 귀엽다 생각했고 이제 좀 철이 드니까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동안 돈 안 해준다고 입 대빨로 나와있던 남편이 일체 돈 이야기를 안 하니 마음 편해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제가 제대로 다툼을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은 없어도 고집이 있는 편인데 제게 억지를 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 친정 엄마와 관련된 일이었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저를 남편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어찌 될지 몰라 걱정이 되어서 저는 병원에서 지냈었는데 제가 그리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 기력 없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친정엄마 모시는 건 처남이하면 되는 거라고. 당신은 며느리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가 병원에 있고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없는 시간에 혹시나 자기 엄마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남동생도 자식이라고 하지만 엄마도 여잔데 남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수술받아 누워있는 엄마 뒷수발을 남동생 보고 시키라뇨.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처남댁은 집에서 놀지 않냐고. 시어머니가 수술을 해서 누워있으면 당연히 며느리가 가서 하면 되지. 왜 딸이고 출가 외인이 당신이 도맡아서 하냐고. 지금 자기 엄마를 내팽개치는 거냐고 막무가내를 쓰는 거예요. 효자 노릇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남편 눈에 뵈는 건 없는 건지 말끝마다 자기 엄마를 외치더군요. 아휴,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었다고. 참 제게 억지를 부려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이렇게 한결같은지. 예전엔 사업이라는 것에 꽂혀서 오직 그 생각만 하더니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 생각에 꽂혀서 오직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은 존중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출가 외인이고 딸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할 도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 애들 올케가 보고 있잖아. 당신이 매일 어머니한테 달려가니까
우리 애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올케가 보고 있다고. 당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다 알겠으니까 좀 유난 좀 떨지 마. 또다시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라고밖에 생각 안 돼. 당신 며느리잖아. 그리고 장모님 언제 태어나실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당신이 장모님 간병을 하겠다는 말이잖아. 요즘 엄마 엄청 기력 없어한다는 거 몰라? 엄마 요즘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움직임도 좀 이상하다고. 그러다 갑자기 엄마 쓰러지면 그럼 당신 어찌할 건데?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최대한 내가 엄마를 들여다보겠지만 만일 내가 없는 시간에 엄마한테 문제 생기면 그땐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그리고 왜 애들을 처남댁한테 맡겨? 당신이 간병을 안 하면 처남댁한테 맡길 필요도 없는 거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결국 그날 병원에서 다툼을 하고 그래도 져주는 게 이기는 거지 생각을 한 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 다음날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사부인 지금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데 왜 거길 가야지 이렇게 왔냐고 말이죠.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 어머니 혹시 혼자 계시다가 어찌 되면 책임을 질 거냐고 해서 그거 무서워서 왔다고 시어머니에게 엄살 좀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좋으시겠다고. 이 사람이 그동안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였었는데 이제 정신 차려서 남편 눈엔 어머니만 보이는 것 같다고. 효자 남편 두셔서 어머니 너무 행복하시겠다고. 시어머니를 비꼰 것이 아니라 남편을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고자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는데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아들이었으니까 그래도 아들 편을 드시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어제 병원에서 남편의 행동과 말들은 꼴사나움 그 자체였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자기보다 시어머니와 그동안 똘똘 뭉쳐서 지냈었는데 좀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잘하는 건 저도 너무 보기 좋고 뿌듯한데 이 사람이 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 사실 너무 어이도 없었고 좀 기가 막혔었다라고 푸념을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남편의 머리를 있는 대로 후려 갈기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속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남편 기력 없는 시어머니에게 신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너나 잘해. 너란 놈이 이제 잘한다고 그동안 썩었던 속이 회복될 줄 알아? 왜 그동안 정부치고 아무 문제 없었던 CM이랑 며느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야? 하여튼 철 좀 들었나 싶었더니 도로 아미타불이네. 이놈아, 이게 엄마를 생각해 주는 거니? 지금 며느리랑 싸우라고 싸움 붙이는 거지? 이게 지금 엄마를 위하는 거라고 정말 생각한 거야? 쓸데없는 놈. 너나 잘해. 우리 며느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나 잘하라고. 개이놈의 새끼가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효자였다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놈아. 넌 그냥 가만히 닥치고 아무 일 저지르지 않으면 그게 효도하는 거야. 어휴 못난 놈 같으니라고. 어휴 저 철한 놈도 같으니라고. 쌤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후려치실 필요는 없었는데. 암튼 시어머니의 너나 잘하라는 그 말이 제게 콕 하고 박히더라고요. 정말 자기나 잘할 것이지. 그동안 못한 거 잘 해드리려면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텐데. 암튼 그때 시어머니 중재로 친정엄마 간병 잘 했고 남편 여전히 혼자서 효자 노릇하고 있고 저는 시어머니와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시면서 남편의 효도를 받기를 바라며 좀 과하게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랑말 것 같고 평생 철없을 것 같은 제 남편 같은 사람도 변하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